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늘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의 백야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어느 몽상가의 추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독자 3만 명 감사 이벤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랑하는 고전문학 중 하나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소설 끝부분에 나옵니다. 이 작품이 정녕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마저 할 정도로 감상적인 작품입니다. 몽상가로 묘사되는 나는 어느 날 저녁 운하 난간에 턱을 괸 채 울고 있는 나스젠카에게 반해서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그 여자 앞에 괴한이 나타나게 되고 몽상가가 그 여자를 도우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90년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장면 같지 않나요? 도스토옙스키에게 이런 귀여운 면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웠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 앞에 평생을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냐는 오롯이 두 사람의 몫이겠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헤어지게 되었을 때 상대를 축복해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렇지만 진정 사랑했다면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백야에 나오는 어느 몽상가처럼 말이죠.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몽상가가 나스젠카를 만나는 첫 번째 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이상강님께서 옮긴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준 작가와 번역가 그리고 출판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지지 않는 하얀 밤, 어느 몽상가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시내로 돌아온 것은 이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나는 운하를 따라 걸었다. 늦은 밤이라 행인들은 한 사람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것은 자신이 행복할 때 곁에 그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고 기쁜 마음일 때 그 기쁨을 나눌 상대가 없는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듯이 입가를 작은 소리로 간지리는 그런 노래였다. 그렇듯 혼자만의 흥겨움에 취해 있던 나의 눈에 운하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포착되었다. 노란 모자에 검은 망토를 들이운 그녀는 캄캄한 운하의 물빛을 매우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여자는 틀림없이 브리네트 여자일 거야. 여기서 브리네트는 살결이 희고 머리카락과 눈빛이 갈색인 여자를 말합니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그녀의 곁을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상한데 뭔가 골똘히 생각해야 할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군. 나는 곧 발길을 멈추었다. 그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내 귓전을 파고들었던 것이다. 그렇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잠깐 멎는 듯 하더니 흐느낌은 계속되었다. 나는 가슴이 죄어드는 것만 같았다. 나는 여자에 대해 겁이 많은 편이었지만 어쨌든 다른 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에게 다가가 아가씨 하고 불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울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불현듯 그 아가씨란 호칭이 숱한 소설 속에서 이미 수천 번이나 써먹은 단어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멈칫거리며 그녀를 부를 적당한 단어를 고르느라 헤맸다. 그녀는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내 곁을 스쳐 운하를 따라 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았다.
뒤따르는 나를 의식했는지 그녀는 운하길을 빠져나가 한 길을 가로지르더니 반대편 보도로 건너갔다. 그렇게 되자 나는 그녀를 계속 쫓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가슴은 커다란 소나기에 붙잡힌 작은 새처럼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우연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녀의 뒤편에서 한 신사가 출현한 것이다. 그는 나이가 지긋하고 풍채가 당당했지만 벽에 기대어 흐느적 걸어오고 있었다. 몹시 취한 듯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밤중에 이상한 남자에게 붙잡혀 집에까지 바래다 드리지요 하는 말을 듣게 될까봐 겁먹은 듯 재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취객 따위는 도저히 그녀에게 적분조차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신사가 무서운 속도로 그녀의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여자가 깜짝 놀라 바람처럼 뛰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금방 좁혀졌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 축복받은 나의 운명이여. 때마침 나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나는 달려오는 그들의 맞은편에 섰다. 초대받지 않은 신사는 순간적으로 사태를 파악했다. 나의 강력한 무기를 본 것이다. 그는 얼른 걸음을 멈추더니 우물쭈물하며 뒤로 물러나 버렸다. 그리곤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해댔다. 마침내 그 불행한 남자가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나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여자에게 침착하게 신사다운 어조로 말했다. 자, 제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당신을 귀찮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직 흥분과 공포의 숨결이 멎지않은 떨리는 손을 내게 내밀었다. 아, 초대받지 못한 신사여. 그 순간 나는 얼마나 그에게 감사했는지 모른다. 나는 힐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대로 살결이 희고 머리와 눈동자가 갈색인 처녀였다. 새까만 그녀의 속눈썹에는 아직도 눈물 방울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놀라운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전의 슬픔 때문인지 나로선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를 향한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리곤 얼굴을 살짝 붉히며 눈을 내리까는 것이었다. 그것 보세요. 아까 저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을 꺼냈다. 그러자 그녀는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잖아요. 당신도 역시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조금은. 그런데 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죠? 네? 아, 정말 예리하시군요.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에 들떠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이 미지의 처녀는 의외로 영리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깎아내리지는 않았다. 당신은 한눈에 나를 알아보는군요. 나는 좀 내성적이거든요. 사실 좀 흥분하고 있답니다. 또 겁이 나기도 하고요. 지금이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어요. 꿈속에서라도 여자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어머, 정말인가요? 설마. 정말입니다. 내 손이 떨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처럼 아름답고 자그마한 손에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동안 나는 여자와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친해본 적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외톨이라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바보 같은 말을 하진 않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인걸요. 여자들은 본래 좀 내성적인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저 역시 그런 편이고요. 그러니까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당신을 절대로 거부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나는 그녀의 말에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 저는 이제 곧 수줍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 수법이 틀렸어요. 수법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랍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희망을 갖지 말라고 하는 희망이요? 저와 교제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제발 언짢아 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26살이나 먹었는데도 변변히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있는 그대로 마음을 털어놓는 편이 당신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나는 한번 마음이 기울면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이랍니다. 아무튼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자라곤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알지 못하고 교제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꿈꾸고 그리워하긴 했었지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오리라는 것을. 아, 당신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내가 꿈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지를. 그 상대는 누구였는데요? 상대랄 것도 없지요. 다만 내가 그리워하는 여자일 뿐이지요. 공상 속에서, 소설 속에서 멋대로 만들어낸 주인공일 뿐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겁니다. 사실 나는 2~3명의 여자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보통의 이웃집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군요. 사실 나는 거리에서 상류 계급의 여자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혼자이는 경우였지요. 나란 사람은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타입이니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요. 사실 어떤 여자와도 친해지고 싶지만 그럴 수단이 나에게는 없으니까요. 나와 같은 불행한 남자의 애원을 물리치지 않는 것은 여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지요. 제 말뜻은 단 한마디라도 마음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입니다. 웃어도 좋고 제게 희망을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말이지요. 아, 당신은 웃고 계시는군요. 화내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자신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아서 웃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았다면 혹 성공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처럼 꾸밈없이 말하면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마음씨 고운 여자라면 그녀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한 남자가 그토록 머뭇거리면서 애원하는데 무뚝뚝하게 쫓아버릴 생각은 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였더라도 당신을 미치광이 취급했을 텐데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나는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지금 당신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 당신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어째다 당신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우정을 맺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말하는 아주머니 같은 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제게 접근할 결심을 하게 된 건가요? 무슨 생각이냐고요? 당신은 혼자였고 한밤중이었으며 그 사나이는 너무나도 뻔뻔스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오히려 남자의 의무랍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있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거리 저쪽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때부터 당신은 제게 다가서려고 하지 않았나요? 거리 건너편에서. 아,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사실 나는 오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콧노래를 부르고 걷고 있었지요. 교외에 나갔다 오는 중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미안합니다. 언짢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난 당신이 울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잠자코 울음소리를 듣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제 가슴이 죄어드는 것만 같아서요. 내가 당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나요?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의 태도가 무의식 중에 당신을 모욕한 것이 될까요? 그만두세요. 이젠 알겠어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다. 그런 말을 꺼낸 제가 나빴어요. 하지만 기뻐요.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니 말이에요. 저희 집에 다 왔네요. 이 골목을 돌아 들어가야 해요. 그럼 안녕히. 설마 다시 못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것 보세요. 맨 처음 당신은 한마디만이라고 했으면서. 괜찮아요. 어쩌면 또 만날 수 있을지도요. 나는 내일도 이곳에 오겠습니다. 아, 용서하십시오. 벌써 내가 우쭐대며 요구하고 있군요. 그래요. 당신은 정말 조급하군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제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는 내일 밤 여기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공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내 현실은 너무나도 빠듯해서 실제로 지금 이와 같은 순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젠 당신에 관해서 일주일 아니 1년 동안은 밤새도록 꿈속에서 그리며 살게 될 게 분명합니다. 나는 내일 밤 여기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생각해내곤 행복한 기분에 잠기겠지요. 이미 이 자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이 도시에는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당신처럼 옛일을 생각하고 눈시울을 적신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불과 10분 전에는 옛일을 생각하고 울었을지도 모르지요. 용서하십시오. 또 내가 우쭐해진 것 같군요. 당신이 이 장소에서 특별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좋아요. 저는 내일 밤 9시쯤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을 계속했다. 어쩐지 당신은 말릴 수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나온다는 건 당신과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제 자신의 용건 때문에 이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더 확실히 말씀드리면 당신이 나오더라도 제 일에 무슨 지장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혹 오늘 밤처럼 불쾌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이건 농담이고요. 한마디로 당신을 만나보고 싶군요. 당신에게 말씀드릴 일이 있으니까요. 혹 저를 나쁜 여자로 생각하시진 않겠지요? 가볍게 그렇게 쉽게 저와 만날 약속을 했다고는 생각지 말아주세요. 전 이런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제 비밀로 해두겠어요. 단지 미리 약속해 주셔야 할 일이 있는데. 약속이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모두 말씀하세요. 나는 어떤 약속이라도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요. 내가 흥분해서 말하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예의를 지키겠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저는 이제 당신을 잘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와 만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 말을 반드시 새겨 들으셔야 해요. 보세요. 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사랑해선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친구라면 언제나 좋아요. 사랑만은 절대로 안 된답니다. 이건 제 부탁이기도 해요. 맹세합니다. 나는 그녀의 조그마한 손을 꼭 쥐면서 소리쳤다. 맹세 같은 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당신이 화약처럼 폭발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을 기분 나쁘게 생각지는 마세요. 짐작하셨을지 모르지만 저 역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물론 그 상대를 거리에서 찾는 건 아니지만요. 당신만은 예외예요. 벌써 20년쯤 사귄 것처럼 당신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배신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가서 푹 주무세요. 제 믿음을 잊지 마시고요. 조금 전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씀은 참 좋았어요. 그래요. 그 마음의 소리 때문에 제겐 믿음이 생겼답니다. 부탁입니다. 뭘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답은 내일로 미뤄두겠어요. 아직까지는 비밀로 해두기로 해요. 그 편이 당신에게도 좋을 거예요. 좀 미심지근하지만 소설 같은 궁금증으로 남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께 이야기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아, 당장 나에 대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기분입니다. 대체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말씀을 좀 해주세요. 혹 당신도 다른 여자들처럼 나를 물리치지 않는 걸 후회하는 건 아니겠지요? 2, 3분 만에 당신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요, 행복한 사나이로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를 나의 내면과 화해시켜서 스스로가 품었던 의문을 해결해 주셨는지도 모르겠군요. 아니라면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건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내일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좋아요.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히, 안녕히. 이렇게 해서 하얀 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밤이 새도록 거리를 쏘다녔다. 행복에 겨워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겨나질 않았다. 그만큼 나는 행복했던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은 내일의 기다림 속에서만 있었다.